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회사채 스프레드도 보여주는 한국의 위상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네요. 말씀드릴 게 좀 그래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우 나스닥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네. 그냥 뭐 이 정도로 정리. 시장에서는 뭐 그 페이스북이 좀 빠졌고, 그리고 어제 지금 사실은 그 마이크론에서 어, 정전이 났다는 소식이 조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트렌드포스라는 곳에서 그 마이크론 디램 팹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만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원래 캐파의 규모가 그 전 세계 캐파의 8.8%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D램 캐파의 대략 30%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요. 이게 지금 뭐 사실이면 어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네, 얼마나 주가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제 결론에도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너무 좋은 호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발생하면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링 클라이막스 혹은 패닉 셀링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봤던 게 3월 달에 봤던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 패닉 셀링. 그냥 가격 안 보고 그냥 막 사버린다, 막 팔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은 패닉 바잉이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아주 패닉하지 않고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만 억울한 거지.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 이 뉴스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그 패닉 바잉의 느낌이 난다. 그러면 와, 이거는 조금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장중에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뉴스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뭐 생각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어제 오펙에서 1월 달부터 산유량을 최대 50만 배럴씩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걸로 좀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해. 막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일단은 다는 못 줄이고 조금씩만 줄일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 감산 규모를 아예 못 늘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은 늘릴게. 그것 좀 이해해 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감산을 이것도 되게 참 이게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이해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죠? 우리가 원래는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디 뭐 멕시코가 안 되고 어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럼 니네는 빠져 그러면서 이제 정했던 규모가 이게 7,700만 배럴이었던 거죠. 770만 배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이걸 이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내년에 이럴 때까지는 좀 가자. 근데 사실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조차도 감산 안 해가지고 실제 감산 생산 규모는 뭐 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감산 못 해가지고 이거 좀 더 줄이자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로 하는 걸로 하자 그냥 720만 오케이 그럼 50만은 더 생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이해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유 선물 커브를 제가 이제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선물 시장에서 원유가 지금 거래되는 겁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그래서 2031년까지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녹색 그림은 6월 2일 날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어제 기준이고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고요. 요거는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마이너스 40을 갔을 때에 비하면 단기 전망은 올라왔는데요. 장기 전망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가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도 50불이 안 됩니다. 2030년까지 가도요. 2030년까지 가도 50불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기 유가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커브를 요걸 지워버리고 요 주황색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가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르더라도 45불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랐다가 이제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44불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폭은 크지 않지만 이 폭 안에서 어쨌든 2023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폭이 크진 않아서 2030년까지 올라가도 50불까지밖에 못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커브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유가가 하락할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커브가 변했다라는 것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을 봤을 때 단기 전망은 올라갔지만 장기 전망은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WTI가 얼마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당장 거래되는 가격이고요. 장기적인 건물은 전망은 선물 가격에서 봐야 되는데 선물 가격의 장기 변화는 2023년까지는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인 회사채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한국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이제 글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달러로 조달한 회사채입니다. 달러로 조달한 회사채의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국이고요. 요거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이제 난리가 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요. 4월 달에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중국은 그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으니까 한국이 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내려가고 중국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리멤버 나우에 어제 이제 좀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사는 거냐, 코스피를 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원래 살려고 했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말씀드린 거죠. 그죠? 크리스마스 이론 해가지고 요새 보면은 회사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해놨던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론으로 우는 아이가 아니면 선물을 주긴 우는 아이가 아니면 선물을 주긴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안 하는데 선물을 줄 순 없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우는 아이가 아니었고 크리스마스는 미국 대선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때문에 투자 결정을 미뤄놨던 사람들이 이거 끝나니까 원래 우는 아이가 아니었던 우리나라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다. 원래 살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전에 우리나라 호재 되게 많았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해 봅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북한 때문이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중간재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소비자가 있잖아요.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여기 생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여기 1번 생산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아이폰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폰 애플이 이제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부품을 만들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그러면 얘한테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거 내가 만들려면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좀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만들려면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생산자의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재라고 얘기하죠. 물건을 완제품을 애플이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만들어야 되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는 얘한테 만들려고 하면 이 효과가 이런 식으로 채찍 효과가 돼가지고요.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게 이쪽이 엄청 좋아지는 것처럼 나왔다가 안 좋아질 때는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이 나옵니다. 그런 채찍과 같은 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재를 그러니까 중간재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그럼 경기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기가 민감하다기 때문에 실제로 어닝 추정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닝 추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어닝에 대해서 높은 멀티플을 준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기가 살아난다면서요. 경기가 회복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을 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한 게 이제 블랙락인인데 블랙락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블랙락도 신상품 만들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지금 EM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E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달러 약세가 지금 원달러입니다. 요 기준으로 사실 어제 이제 빅 넘버가 깨졌습니다. 1,100원이 깨졌어요. 자, 이제 다음 레벨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레벨은 1,050원입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좀 한 번에 간다기는 너무 심하고 좀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좀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그 유로화 강세도요. 이거 뭐 22 관계자가 보면 지금 답답할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우리가 위안화 기준, 그러니까 유로화 기준으로 1.2 수준을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차트에 줄 선 그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지금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을 당시에 가장 낮았던 레벨이 1.2입니다. 그리고 1.2 레벨은 그 뒤로 한 번도 이때 잠깐 2018년에 정말 경기 좋아진다고 난리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준을 뚫고 넘어왔고 이번 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외환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답답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유럽 지역의 코어 CPI 값인데요. 이게 정말 2008년, 2009년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지금 나와 있고 유럽은 명백하게 지금 디플레 압력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로화가 되면요.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디플레가 심화됩니다. 그럼 ECB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게 안 되겠다. 유로화 더 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돼서 이게 지금 해결이 조금 이게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은 그 유동성이 더 풀리는 환경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너무 좋은데 말이죠. 이게 계속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좋아서 좀 불안한 심정. 오늘 패닉 바잉이 나오는지는 한번 좀 보세요.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뉴스 확인해 보시고 자,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어제 또 3bp가 빠졌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너 근데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많이 했지만 사실 금리가 움직인 걸 보면은 이게 뭐 이건 뭐 움직인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농담처럼 제가 어제 이제 요즘에 가끔 한 번씩 유튜브 너무 웃긴 거 이거 광고는 아니지만 이분이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뭐 하는 거냐면 먹방을 하는데요.
한 10분 동안 먹는 척만 하면서 배 아파서 못 먹고 뭐 하면서 그렇게 못 먹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그 유머 코드가 약간 이렇습니다. 근데 약간 금리를 봐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뭐 먹는 척 하면서 배가 아파서 못 먹고, 뭐, 지금 뭐, 원래 뭐 간장게장 뭐, 먹방을 하고 있는데 간장게장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고, 뭐, 또 뭐, 어제 밥을 먹고 왔다는 둥, 막,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 안 먹습니다. 너무, 얼굴도 진짜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웃겨요, 이분. 아무튼 근데, 금리도 못 올라 이 핑계 저기 핑계 대면서, 정말, 정말, 뭐, 그렇습니다. 예, 금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이제 안영진 연구원이 그렸던 그림이고 실제로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CBO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금리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걸로 추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못 오를 것 같아요. 마지막 깨알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 채널 여러 군데 좀 나가게 됐었는데, 박종훈 기자님께서 하는 경제 한방, 이분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으세요. 요새 좀 저도 자주 얘기하는데, 엊그저께인가, 3프로 TV에 나가셔서도 또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도 제가 이제 출연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전망대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이것도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아두셨네요.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인이 한다고 해서 잠깐 나갔던 건데, 이닛, 어닛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닛이라는 채널인데요. 여기 다른 데는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홍보까지 말씀을 드렸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한국의 위상,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마이크론 정정 소식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뉴스 때문에 너무 패닉 바잉의 느낌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약간은, 길게 보면 좋은 건 맞지만 너무 패닉 바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오히려 좀 조심하시자는 얘기를 좀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패닉 바잉 안 나오면 그냥 계속 가시고요. 예. 금요일이니까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요석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